자, 이번 강의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저 초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집속전극이란 건 뭐냐면, 음극에 이제 필라멘트를 둘러싼 애를 집속전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제 필라멘트가 있고, 이 집속전극 내에 이 필라멘트가 있어요. 그럼 필라멘트 앞부분에 발생한 전자들, 이쪽에서 발생한 전자들과 옆이나 뒤쪽에서 발생한 전자들이 있겠죠. 필라멘트 전체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사방으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발생한 전자가 진행하는 경로하고, 그쵸? 옆이나 이제 뒤쪽에서 발생한 전자가 진행하는 경로가, 이쪽이 양극이에요. 이쪽이 양극. 경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극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양극. 여기 우산형 타겟이 양극이 이렇게 있으면, 양극에 전압이 걸려있고, 고전압이 걸려있고, 음극은 음극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이 걸려있죠. 보통 뭐 0으로 생각하면 편할 테니까. 자,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러면은 이 양극과 이 음극 사이에 발생하는 전개가 이쪽은 이제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음극 쪽으로 갈수록 이 집속 전극의 구조에 따라서 이 전기장이 이렇게 일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전기장이 일그러진다는 얘기는 가령 여기서 전자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 전자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생성된 위치에 따라서 힘을 받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이 그림에서와 같이 전자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전부 다 전자가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 필라멘트의 위치, 이 필라멘트 위치하고 이 집속전극, 이 깊이, 일종의 깊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속전극의 폭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 전자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집속 전극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필라멘트가 여기 있고, 그러면 이 집속 전극의 깊이하고 집속 전극의 이 폭에 따라서 전자가 진행해서 가서 모이는 지점의 크기가 이 두 개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필라멘트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자, 이 D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D가 커진다는 얘기는 전자가 좀 직진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필라멘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 전자가 점점 더 잘 모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앞쪽에서 발생한 이제 정초점을 형성하는 열전자들이 좀 더 작은 초점에 가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필라멘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정초점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 뒤쪽에서 발생한 이 전자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애초에 진행하는 경로가 다르죠? 이 앞쪽에서 발생한 전자가 진행한 경로하고 이
뒤나 옆에서 발생한 전자의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초점의 경우는 필라멘트 깊이가 깊어질수록 부초점의 크기는 점점 커져요. 그래서 자, 초점은 엄밀히 말하면 초점은 이 정초점과 이 정초점과 이 부초점의 합으로 초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깊거나 너무 얇거나 이러면은 정초점의 크기가 이 두 개의 합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의 초점의 크기가 너무 깊어도 안 되고 너무 얕아도 안 되고 초점의 크기가 커지니까 초점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이 적절한 크기의 초점이 가장 작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집속전극이 초점이 가장 작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집속전극이 설계가 돼야 돼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음극의 직경과 초점의 크기, 아까 음극의 이 직경 A를 나타낸 거겠죠. 그 외에 이제 음극의 직경과 정초점의 크기, 정초점 얘기, 이건 정초점.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다뤄야 될 게, 초점의 크기는 단지 집속전극의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필라멘트 크기하고 집속전극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 부하주권과 초점의 크기라는 게 내용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관전류가, 부하주권이라는 건 흔한 말로 관전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관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초점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이 그림 보면은 관전압을 40kV로 설정하고 20mA 흘렸을 때 100mA, 300mA, 400mA. 자,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전자 열전자의 양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열전자들은 뭐예요? 전부 다 음전하를 띠고 있죠. 그럼 열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전하를 띈 애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럼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간격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전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열전자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쳐내요. 이렇게 서로 밀쳐내. 서로 이렇게 밀쳐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전자들이 점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진행한 과정에서 열전자가 점점 퍼져서 이렇게, 얘는 이 그림은 뭐냐면 초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초점의 크기가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커지죠. 그렇죠? 초점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이제 관전압을 높이면은 이 초점의 크기 변화하는 게
그렇게 안 심하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자 이게 음극, 이게 양극, 여기서 발생해서 양극까지 가는데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죠.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관전압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관전압을 높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반발하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퍼지는 정도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전압을 높이면은 초점의 크기가 커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자 관전류가 이렇게 증가해요. 관전류가 증가하죠. 관전압은 40, 60, 80 이렇게 관전압이 커져요. 그쵸? 자 그러면은 관전압이 낮을 때는 관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초점의 크기도 점점 커지죠. 60도 그렇고 80도 그런데 그 커지는 양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제일 크죠. 여기가 제일 크고 그림은 조금 그 정도가 조금 덜해 보이는데 커지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힐 이펙트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힐 이펙트. 자, 힐 이펙트가 이제 양극 각도에 따라서 앞에 그림을 보면 이 각도죠. 양극 각도라는 게 양극 각도가 자 여기 이 각도 양극 각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양극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자 요 위치에서 요 위치가 실질적인 타겟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와야 되는 양극 타겟의 내의 거리하고 여기서 이렇게 뚫고 나와야 하는 거리가 이쪽이 훨씬 더 길죠. 이거에 비해서 이쪽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양극 각도가 작아지면은 뭐예요? 힐 이펙트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양극 각도가 이게 18도일 때, 12도일 때 힐 이펙트가 어때요?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변화가 있죠. 이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좀 완만하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절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액성 관절류 특성은 공간전화 영역과 포화 영역이 있는데 공간전화 영역은 양극 전압을 올리면 관절류가 증가하는 영역이고 포화 영역은 양극 전압을 올려도 관절류가 일정한 영역
자, 이때의 관전류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필라멘트의 온도, 즉 만들어지는 열전자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때의 관전류는. 그래서 이때는 온도 제한 영역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전화 전류는, 자, 공간전화 영역에서의 관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이제 흔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압의 2분의 3수 배만큼 증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전압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y는 x 그래프가 이렇죠. 2분의 3승은 1.5승이니까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간전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 공간전화 영역이라는 게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열전자가 전부 다 양구로 다 딸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필라멘트 주변에 전자가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관전압을 얘기하는데, 자, 음극 주위에 발생한 전자 일부가 모여 있는 현상을 공간전화 효과라고 하고, 관전압을 올리면 관전류가 증가하게 됨. 자, 필라멘트 주변에 모여있던 전자들이 관전압을 올리면서 점점점 더 많이 딸려가게 되죠. 양극적으로. 그 외에 이제 포화전류는 일반적으로 액성관은 포화전 영역을 많이 이용하고, 왜냐하면 액성관에 가해지는 고전압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액성관에 가해주는 고전압이 이렇게 일정한 전압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직류전압이 아니고 교류전압을 이제 정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깨끗한 전압형을 갖지 않고 관전압이 이렇게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은 이때마다 이제 관전류가 같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액성관은 이제 포화 영역을 이용해요. 전압 변동, 전압이 이 정도 변해도 관전류는 일정하게 이렇게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이식은 이제 관전압과 이제 관전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이식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봤죠. 리차드슨 공식이죠. 이게 이식은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열전자의 양은 온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나타내는 식이에요. 자, 이 그림은 좀 왼쪽 그림만 설명할게요. 자, 양극전압이 올라감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는 일정한 영역이 있죠. 이게 포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극전압의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쭉 증가하는 이 영역은 공간전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포화 전류의 크기는 필라멘트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이 좀 재밌는 얘기인데, 자, 관전압을 300mA, 관전류를 300mA로 설정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자,
관전압을 쭉 변화를 시켜요. 이렇게 관전압을 쭉 증가시켰다가 쭉 감소시켜요. 그러면 실제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전류가 관전류가 이게 관전류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 가령 봐봐요. 전압이 20kV이다. 관전류가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이 그래프는 이거 300mAh를 설정해서 만든 그래프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관전압을 증가시키면 앞장에서 봤듯이 V하고 I 이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포화되죠. 그쵸? 그쵸? 관전압을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이쪽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거 맞죠? 뭐 이렇게 변하는데 근데 관전압을 증가시킬 때 이렇게 변했는데 관전압을 다시 감소시키면 이렇게 감소시키면은 자 보면은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 일치하지 않죠. 자 얘랑 일치하지 않죠. 자 같은 관전압인데 전류가 다르죠.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전압이 낮을 때는 공간전화가 계속 쌓여 있잖아요. 공간전화가 쌓여 있다가 전압을 계속 높이면은 이 쌓여 있는 공간전화가 전부 다 소모가 돼요. 그렇죠? 지금 양극으로 다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압을 낮출 때는 이때는 어때요? 전압이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내려오는 거죠. 이때는 공간전화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전압을 올릴 때 그래프가 이 위에 그래프 그리고 전압을 내릴 때 그래프가 아래 그래프예요. 그래서 전압을 내릴 때는 쌓여있는 공간전화가 없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더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압을 올렸다가 이렇게 내릴 때 커브가 이제 이 전류의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요. 이것들이 이제 공간전화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관전압을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서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 현상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일단 공간전화가 이 그래프에서는 공간전화가 관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외에 이거는 뭐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알루미늄 두께가 올라갈수록 알루미늄 두께에 따라서 자 알루미늄 두께에 따라서 액선이 얼마만큼 만들어지느냐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형광량은 결국은 뭐냐면은 발생한 액선이 이제 뭐 검출기에 도달하는 액선의 양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빛의 양이 달라지니까 이걸 그냥 형광량으로 이 그래프에서는 형광량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액선의 양 검출량치에 도달하는 액선의 양이라고 보면 돼요. 자 50kV, 60kV, 70kV, 80kV 뭐 이런 것들 관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관전압이 올라가면 투과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알루미늄
두께가 증가하더라도 여기서 보면은 감쇄되는 양이 관전압이 올라가면 감쇄되는 양이 알루미늄 두께가 두꺼워지더라도 감쇄되는 양이 줄죠. 근데 관전압이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감쇄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4학년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앞에 나온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은 초점 액선은 초점에서 발생하는 액선이고, 이건 새로운 내용이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